자, 일단은 오늘은 확률을 합시다. 확률.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범위가 이 확률 다음 단은 이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까지 아마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뒷단은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많이 나가면 그거 다 나갈 거고 조금 나가면 아마 그거 반으로 쪼갤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 어쨌든 오늘 하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시행과 사건 그 얘기를 합시다. 개념풀이 이제 18페이지에 오시면은 거기 이제 시행과 사건 그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갑시다. 일단 이거 설명을 할 때 얘들아 내가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예시는 뭐로 들 거냐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안 줘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쓰는 거니까. 주사위를 던질 건데 일단 1번 시행의 뜻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뭐 결과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 왜냐면 던질 때마다 이게 상황이 바뀌니? 아니죠. 항상 똑같잖아요. 똑같은 주사위를 던지면은.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야. 막 던지다 보면 막 주사위가 깎여가지고 어디로 막 더 확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보면은 표본 공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래. 야,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시행에서는 근원 사건이 누가 되겠니? 아니, 표본 공간이 누가 되겠니? 1, 2, 3, 4, 5, 6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아니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었으면은 1부터 6까지 다 들어간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을 쓸 때도 우리가 뭘 쓰냐면 집합으로 항상 써요. 그래서 주사위라면 만약에 주사위라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표본 공간이 다음과 같다. 너희가 표본 공간을 뭐 직접적으로 쓰면서 문제를 풀 경우는 드물어. 문제에서 따로 그렇게 묻지 않는 이상 드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알겠지? 자, 그 다음 사건.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래. 자, 그럼 사건이 뭐냐면 그 옆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알아두면 괜찮아. 결과라고 써놔요. 결과. 시행 옆에다가 결과라고 써놔요. 아예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이렇게 쓸까 그냥? 예시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안 줘도 돼요 이거? 그럼 이 사건에 해당하는 원소가 누가 있겠니? 2, 4, 6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가 되면 되냐면 얘네가 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 안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아니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4번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래. 그러니까 뭐 얘라고 치면은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3 혼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 불러요. 알겠죠? 혼자 있는 거,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5번 합사건 그 밑에다가 합집합이라고 써놔요. 합집합.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A 합사건 B라고 읽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주로 읽을 때 합집합이 익숙하다 보니까 A 합 B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뭐 말을 하게 될 일은 적다 보니까 너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합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사건을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 우리 요거 어떻게 셌는지 기억나?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뭐 하는 거였어?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빼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한 번만 세야 되다 보니까 두 번 세진 걸 빼자 이거야. 그럼 이거는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볼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집합과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6번 곱사건 밑에다가 교집합 이렇게 써놔요. 교집합. 그러니까 사건에서는 이걸 곱이라고 하는데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집합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자꾸 이제 교라고 할 건데 원래는 곱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하면 그냥 그렇게 인지하면 돼. 잘못 말했나 보다 이렇게. 어쨌든 공통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7번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쉽게 말하면은 교집합이 없는 거. 집합에서는 뭐였니?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거를 서로소라고 불렀었죠. 알겠어요? 뭐 서로소까지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 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죠.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교집합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사건. 자, 여사건은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표본 공간에서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표기도 똑같아. 그래서 집합이랑 아예 똑같으니까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설명한 거고 이제 확률의 정의로 갑시다. 확률의 정의. 자, 1번 수학적 확률.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라고 한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학적 확률 해가지고 막 오른쪽에 설명 써있고 PA라 돼 있잖아요. 그 옆에다 써놔요. 는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준 걸 말합니다. 저 S는 표본 공간을 의미합니다. 뭐 옆에다 써놓든 앞에다 써놓든 S는 표본 공간. 얘들아,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저 A라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 했었죠. 그럼 S의 원소의 개수보다 A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저 AN이 아니지. A의 원소의 개수, 분자에 있는 저 값이 음수일 수 있니? 그것도 불가능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잘 못 써. 너무 당연한 거라서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 중요하니까 이거 잘 써먹으셔야 돼. PA의 범위는 0과 1 사이다. 근데 등호가 들어간 범위가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99% 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거. 수학적 확률. 2, 3번은 거의 안 나와. 알겠니? 2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야,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두 사람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뭐 3분의 1 아닌가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맞아?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요. 그럼 실제 뭐 10번을 하면 내가 그럼 딱 3.3번 이겨? 그건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행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야. 한 100만 번을 해봐, 가위바위보를. 그러면 거의 뭐에 수렴한다? 수학적 확률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직접 해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나오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을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은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일정한 값 P에 수렴을 한대요. 그거를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데 그 P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봐. 걔가 뭐냐면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 써놔요. 그래서 뭐 동전 던지기를 만약에 한다고 쳐도 내가 만약에 동전을 10,000번 던졌어. 그럼 정확하게 5,000번 앞면 뒷면이 나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절반에 수렴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냥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 이건 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너네가 들어보면 이해가 바로 될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쌤비에도 나오는 예시인데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 다음에 이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 놓고 삼각형 PAB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둔각이라는 거는 누구랑 구분을 지으라는 거니? 예각이랑 구분을 지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각 삼각형이랑 둔각 삼각형의 경계에 있는 게 누구야?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직각 삼각형이 나오려면 P는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 언제 직각 삼각형이 나와요? 한 요쯤 있으면 직각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마치 이 AB를 뭐로 하면서 지름으로 하면서 반원을 그려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원의 성질 원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중심각이 몇 배야? 2분의 1배였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된다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지금 봐봐. 둔각 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이 전체 넓이 중에서 뭐를 해주면 돼? 요 반원의 넓이를 해주면 그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겠죠. 왜냐면 점 P는 여기 어디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둔각이 되겠지. 근데 이 반원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예각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함이 생기는 게 뭐냐면 둔각이라고 했을 때나 직각과 둔각으로 했을 때나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왜냐면 선이기 때문에 직각을 얘기한다 치면은 선이기 때문에 선은 넓이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둔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답이랑 둔각과 직각일 때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답이 똑같아. 둘이 분명히 다른 건데 똑같은 답이 나오면 당연히 뭐 오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학교쌤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센 B 정도에 나오는 문제들만 풀 수 있으면 돼요. 다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 관역이 있는데 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당첨이래. 그래 놓고 요 반지름이 1이고 이 전체 반지름은 5래. 그래 놓고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해라. 물론 이거는 무작위로 쏘는 거야. 그리고 화살이 밖으로 나갈 일이 없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냐? 당연히 전체 넓이 중에 뭐겠어요? 요 넓이 그냥 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계 다음에 뭡니까? 라고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건 디테일하게 보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렇게만 해놓자. 거기 지금 3번에 기하적 확률 돼 있잖아요. 거기 요렇게 넓이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S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A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써놔요. PA의 확률은 S의 넓이 분의 A의 넓이. 요렇게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걸 우리는 PA라고 한다. 일단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이거는 내신에는 혹시 몰라서 그냥 센비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나오는데, 자, 거기 말했던 게 아까 그거예요. 거기 나오는 게 이제 P의 A 합 P, 합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겠지. A 합집합 B를 써주시고, 합사건이죠. 합사건 B를 써주시고, 분모에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저 분자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그러니까 곱사건이죠. 곱사건에 대한 것만 빼주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거기 다 써있나요? 써있군요.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잘 봐. 이렇게 본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PA라고 하는 거야. A의 확률. 사건 A1 확률. 요걸 뭐라 불러요? PB라고 부르는 거야. B1 확률. 거기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집합에서 하던 거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덧셈 정리의 예시 이렇게 거의 볼 일은 적은데 필요하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거 나온 게 뭐냐면 예시. 자, 1, 2, 3, 4, 5를 나열을 할 거래. 근데 첫 자리에는 1이 오지 않고, 자, 첫 자리에 1이 오지 않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니?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오지 말래? 2가 오지 말라.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거 보면은 너네가 아직 확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 푸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야 나중에 가서도 편해요. 자,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첫 자리에 1이 오지 말아라. 이거는 사건이죠. 1이 오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결과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첫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를 사건 B라고 하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의 반대가 되란 소리 아니겠니? A가 되지 말고 동시에 누구도 되지 말래요? B도 되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를 찾아달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 고1 때 집합 배울 때 그거 기억나요? 드모르간에 의하면 얘를 어떻게 써도 괜찮아? A 합집합 B의 뭐해 라고 써도 돼요? 여사건이야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봐. A 합집합 B가 아닌 확률이지. 그럼 전체에서 그냥 뭐 해버리면 되겠니? A 합집합 B를 빼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PA를 알고 있어. 근데 얘를 물어본다고 쳐봐. 얘 뭐야? A가 아닌 나머지니까 전체에서 뭐 하면 돼? A를 빼면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확률의 전체는 뭘까요? 확률에서의 전체. 자, 확률은 무조건 요거였죠. 확률에서의 전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건 거야. 알겠어? 전체 1 확률은 얼마겠어? 1이에요, 1.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빼라는 거는 다른 말로 1에서 누굴 빼라는 거야? A의 확률을 빼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1에서 누굴 빼자? A 합 B를 빼자는 거야. 그래서 요 합 사건에 대한 거를 위에서 방금 덧셈 정리로 배웠잖아? 그걸로 구해버리면 답은 나오겠지. 알겠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뭐 드물긴 한데 이렇게 푸는 경우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문제들 좀 이따가 많이 풀 거라서 이거 뭐 답은 안 낼 거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프린트는 없는데 확률을 얘들아 단순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잘 봐봐. 너네가 아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거야. 자,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다 할게. 그럼 여기서 내가 임의로 한 장을 뽑아요. 얘들아, 그때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네, 저기서 한 장 뽑아. 그때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4개 중에 2는 한 장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거 맞아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니?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죠. 이것도 맞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너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냐면, 자, 여기서 내가 한 장을 뽑을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죠.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해버리면 분모가 3이 돼버려요. 그거 분의 분자는 1이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 왜냐면 얘를 뽑든 경우의 수 입장에서 뭐 한 거야? 동일하잖아. 그래서 3분의 1이 돼버려. 이게 틀린 거거든? 알겠니?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누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고 얘기가 길어지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풀어. 알겠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뭔가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방법은 간단해.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보면 돼요. 1-1, 1-2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얘들아, 1이 많으면 당연히 나올 확률도 뭐 하겠니?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도 커지지 않아? 아, 1이 야 주머니 안에 카드가 100장이 있는데 그 중에 98개가 1이래. 나머지 2장이 2랑 3이래. 야, 그럼 당연히 1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확률에서는 많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똑같은 애들을 다 뭐하게 보면 돼요? 다르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을 똑같은 1이더라도 1-1, 1-2로 봐서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접근하면 돼. 그래서 그때 1이 뽑힐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 2개가 되니까 얘가 아니라 이제 4분의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언제냐면 똑같은 게 있을 때. 알겠어요? 왜냐면 많을수록 그 개수만큼 확률도 많을 테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오류가 없어.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똑같은 게 있을 경우. 알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우야, 이렇게 7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니? 7분의 3이 되겠죠, 당연히. 저 1을 1-1, 1-2, 1-3으로 보고 3을 3-1, 3-2, 3-3, 3-4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7장 중에 1이 나올 확률이면 3장이니까 7분의 3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은재 이해돼요? 알겠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 넘어갑시다 이제. 책으로 가자, 책으로. 너는 책 가져왔니? 하하하. 책을 안 가져왔구나. 어? 뭐야? 뭐지? 내가 보내놨는데 왜 없어졌네?
졸리니 얘들아? 응?
자, 이제 봅시다. 교재는 어디야? 29쪽으로 오시면 되고, 일단 유형 첫 번째 거는 기본 틀 잡는 거라서 일단은 뭐부터 풀 거냐면 1번부터 그냥 해보자. 자, 1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래요. 자, 그때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C라고 하자. 자, 서로 배반인 걸 골라라. 배반이 아까 뭐였죠? 공통이 없으면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4의 배수면서 소수가 될 수가 있니? 불가능하죠. 그럼 A랑 C는 일단 배반은 맞고요. 그 다음에 홀수도 마찬가지로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A랑 B도 배반이 맞는 거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 맞고, 디귿은 홀수면서 소수인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답으로 써야 될 거는 기역 니은이니까 3번이 되겠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자, 표본 공간 S가 A, B, C, D, E, F, G일 때 두 사건 A랑 B가 있대. A는 C2고요. B는 B, E, G래. 자, 표본 공간의 사건 중 A, B와 모두 배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얘들아, A랑 B 모두 배반이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냥 걔네 빼고 전부 다겠지. 맞아?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거. 누구 있어요? 일단 A가 보이고요. 그 다음 누구도 있니? D도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걔네 둘로만 구성되면 된다. 근데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F도 있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그 사건의 원소로 누가 있냐면 A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로만 구성되면 돼요. 몇 개 나와요? 2의 세제곱이었지. 맞아? 2의 세제곱 중엔 누구도 포함돼요? 공집합도 있지. 공집합은 여기서는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걔는요 당연히 모든 사건과 뭐가 되겠니? 배반 사건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포함시켜야 돼요. 2의 세제곱 8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다음 유형에서 뭐 해볼까? 7번으로 와볼래요? 7번. 자, 7번 같이 읽자. 그냥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 2차 방정식이 누군가 보니까 x제곱에 2a의 x에 더하기 b인가 봐. 는 0. 자, 얘가 실근을 갖지 말라고 한 건데, 자, 당연히 판별식 가야죠. 절반 공식으로 갑시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고, 걔가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이 A, 두 번째 나오는 눈이 B일 때 쟤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얘들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6가지겠죠. 첫 번째 던질 때도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그러니까 A, B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가지라는 거야. 그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래. 야, 주사위의 눈으로 이거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직접 셉시다. 만약에 B가 1이었다 해봐. A는 나오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차라리 거꾸로 셀까? 왜냐면 둘 중에 누가 더 제한을 많이 받은 거야? A랑 B 중에? A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에서 하던 습관이 뭐가 있니? 제한받은 걸 먼저 하자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A를 먼저 합시다. A에 1 들어가면은 B는 얼마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하겠죠? 6까지 다 됩니다. 그죠? 자, A에 2 넣었다고 해봐요. 그럼 누구 가능해요? 5부터 가능하겠죠? 5부터 6. 3 들어가면 되는 거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몇 개 나와요? 7개 나왔겠지. 그래서 36분의 얼마라고 써주면 답이야? 7 이렇게 써주면 답이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풀면 돼요. 알겠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자, 10번을 읽어볼게.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거래. 자, 양 끝에 여학생을 세울 확률을 구해라. 그럼 당연히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겠니? 6팩 아닐까요? 왜냐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애들 줄 세우는 건데 남자 여자 구분 짓지 않고 그냥 줄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6팩토리얼이야, 전체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뭘 해달라는 거니?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돼요. 그럼 일단 여학생이 지금 3명 있거든? 3명 중에 몇 명을 골라야 돼? 2명을 골라. 그 2명을 양 끝에 줄을 세워요. 그럼 2팩을 곱하겠죠. 여기까지가 양 끝에 쓴 거고, 그럼 이제 남은 4명이죠? 4명은 그냥 뭐 하면 돼? 가운데에 자유롭게 줄 서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곱하기 몇 팩? 4팩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약분을 할 건데 4팩이랑 6팩이랑 약분하면 여기 분모에 6과 5가 남을 거고요.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얘네 둘 하면 6이거든? 얘랑 사라져. 그래서 얼마가 나와? 그냥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겁나 쉽죠? 그래서 너희가 경우의 수를 잘 했다면 확률도 그렇게 막 다른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너네 내신 대비 하면서 느꼈겠지만 경우의 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문제 읽고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맞아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했잖아. 확률도 똑같아요. 알겠죠?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별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14번 너네가 한번 해봐. 14번을 한번 해보세요. 연우 풀고 있는 거지? 연우야, 토요일에 왜 안 왔어? 언제요? 토요일에 왜 안 왔어? 왜 어머님한테 안 오는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카톡으로까지 보냈고 직보할 때도 오라고 말을 했는데 안 오는 날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에?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혼나야겠어. 어떻게 혼낼까? 뭐 혼내는 거야? 뭐 별거 있나요? 그냥 10시까지 잡아놓으면 되죠. 그럼 10시까지 합시다. 왜 안 되죠? 수행이 있구나. 여기서 하세요. 안 가져왔는데. 아, 안 가져왔구나. 빠져나갈 그게 맞네.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자, 풀었어요? 봅시다. 일단 여기 지금 다 다르다는 거 보이죠?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지금 얘네를 나열할 거니까 7팩이겠죠? 근데 그 중에 n과 t 사이에 문자 3개를 넣으라는 것 자체가 n이랑 t가 이렇게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일단 걔네 때문에 2가지가 생겨요. n과 t가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새 놈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골라요. 그러면은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걔네가 그 사이에서 줄 서야겠죠. 그래서 이 5놈이 덩어리가 된 거야. 그럼 걔네 5놈 제외하고 몇 개가 남니? 2개가 남겠네. 그 둘과 총 줄 세우면 몇 팩이야? 3팩이 붙겠죠.
그래서 얘가 6이고요. 얘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하면 60이거든? 얘까지 하면은 120 나오겠다. 그럼 얘 약분하면은 120이 5팩이지. 그래서 분모에 누가 남아요? 7하고 6이 남겠다. 그리고 3팩이 6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7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은 한번 너희가 17번 해봐. 17번 똑같이 가면 돼. 17번 자, 풀어 보았나요? 자, 해도 됐겠죠? 17번을 해볼게요. 자,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부부끼리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세 쌍의 부부거든요. 근데 부부끼리 이웃해라 라는 거는 그 부부들끼리 덩어리 취급이 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어쨌든 사람이 줄 서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원순열로 그 중에서 이제 세 쌍이 존재하는 상태니까 그거 그냥 둘 잡아가지고 그 덩어리 내에서 어쨌든 줄 설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에 세제곱을 해주자. 그리고 그 세 덩어리가 뭐 하는 거야? 줄을 서죠. 그럼 곱하기 몇 팩? 원순열로 2팩 가면 되겠다. 알겠음? 자, 그래서 분자가 지금 16이죠? 분모는 120인데 120 안에 2가 몇 개 있니? 3개 있나? 그래서 얘 약분하면 여기 2가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15인가요? 이렇게 남겠죠. 알겠음? 그래서 15분의 2다. 1번이다.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센이 절대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더 어려운 문제 많으니까 그거를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 32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뭐 할까요? 자, 이번에는 23번으로 와볼래? 23번 가위바위보 하는 문제. 자, 보니까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에 할 거래. 한 번 할 거래요. 그때 세 사람이 이길 확률을 구해라. 야,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 4명마다 다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이야? 뭐 A, B, C, D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 4가지씩, 아니 3가지씩 가능하니까 3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이겨달래? 3사람이 이겨달래. 야, 그럼 당연히 저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야 돼? 이길 3명을 골라요. 그럼 예를 들어 A, B, C가 이길 녀석들로 선정이 됐다 쳐봐. 그럼 여기서 얘네가 만약에 가위를 내면은 D는 뭐를 낼 수밖에 없니?
보자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가 만약 주먹을 내면은 얘는 뭘 낼 수밖에 없어요? 가위를 낼 수밖에 없죠. 얘네가 만약에 보자기를 내면은 얘는 주먹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3만 해주면 된다. 그럼 분모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 얘 들어오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3으로 약분해주면 27분에 얼마 나와? 4가 나오겠네. 몇 번 푼 거야 방금? 23번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괜찮아요? 별거 없죠? 별로 안 어려워요. 너무 쫄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자. 자, 29번.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진대. 그렇게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x1, x2, x3, x4라고 했을 때 그들의 합이 6이 될 확률을 구해라. 자, 요게 6이다. 야, 그러면은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진다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니? 6의 4제곱이 되겠죠? 그거 분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어쨌든 얘네가 자연수 해가 되라는 거 아닐까? 그치? 이 문제가 만약에 좀 더 어려워질 거였으면 여기가 6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아마 냈을 거예요. 7, 8, 9 이런 거 6보다는 큰 수. 왜 그랬겠어? 경우의 수 하면서 알겠지만 x1부터 x4까지는 전부 다 얼마부터 얼마 사이 가능해요? 1부터 6까지 가능한 거지. 맞아? 6보다 큰 수가 못 들어가니까 만약 여기가 7이면 얘가 7 되는 경우도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세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뭐 해줘야 돼? 또 따로 빼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겠지.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쉽단 소리야. 자, 그럼 여기 그냥 뭐 하면 돼요?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뺐다고 생각해. 그럼 그냥 4H 여기 얼마 빼야 돼? 빼기 4를 하죠. 그래서 4H2가 되겠지. 알겠음? 그러면 여기는 5C인가요? 이렇게 들어오겠다. 야, 그러면 분자가 10이고 분모가 6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6의 세제곱분의 얼마야? 이거 뭐야? 5인가요? 2가 하나 약분되니까? 그러면 6의 세제곱이 216. 거기에 3 곱해주면은 8에다가 4에다가 648분의 5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648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34번을 한번 너희가 해봐. 34번.
해봅시다. 잘 봐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총 점이 몇 개예요? 지금 16개가 있잖아.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중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이 생각을 해야죠. 루트 2보다 큰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아요? 큰 게 훨씬 많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풀 건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당연히 거리가 1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결국 여기서 뭐 세라는 거야? 그냥 변 세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몇 개 나와요? 이렇게 한 줄당 3개씩 있으니까 그런 줄이 4번 존재하고, 세로로도 4번 존재하니까 몇 개 있는 거야? 24개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24개가 나온다. 이건 그냥 눈으로 세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리가 루트 2보다 작은 거 중에 1 말고 또 있니? 루트 2보다 작은 거 더 이상 없잖아. 그럼 루트 2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루트 2가 되려면 당연히 어떤 관계에 놓여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당 대각선이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니까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 지금? 9개 있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 2만 합시다 해서 그냥 몇 가지야? 뭐지? 18가지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된다. 더하면 얼마예요? 42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는 16이랑 15를 곱한 거의 절반이니까 8 곱하기 15가 될 거고요. 분의 42가 된 거지. 그러면 42에는 2가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네. 2 약분하면 얼마야 여기가? 4인가? 얘는 2 약분하면 얼마야? 21이야? 그럼 3으로 또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을 거고 7이 남겠죠. 그래서 20분의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알겠음? 그래서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빨리 파악하고 케이스 분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확률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그냥 39번으로 와보세요. 그냥 바로 같이 할게요. 39번.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오른쪽 표는 4단계로 진행되는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래. 거기에 예선전에서 단계별로 통과한 참가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39번에 뭐 거기 보면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뭐야? 노래, 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숫자 왜 이래? 15,669, 12,542, 그 다음에 8,640, 9,658, 그리고 2,166, 1,687, 그리고 360, 215,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때 문제를 마저 읽을게.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노래 부분에서 2차까지 통과한 참가자가 4차까지 최종 통과할 확률을 P라고 한다. 72P를 구해라. 자, 다시 뭐라고요? 노래 부분에서 2차까지 통과했대. 그럼 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 차수를 통과한 사람들이 써져 있는 거니까 지금 8,640명이 대상인 거야. 근데 그 중에 뭐 한 거? 4차까지 최종 통과했대요. 그럼 당연히 360명이겠지. 이게 문제니? 이게 왜 이렇게 굳이 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오니까 풀어야죠. 약분을 좀 해보면 00 날리고, 야, 밑에도 보면 다 더해봐. 18 나오니까 9의 배수예요. 맞아? 왜냐면 8, 6, 4 더했을 때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9로 약분하면 분자는 4고 분모는 9, 9, 81에다가 9, 6에 54겠다. 4로 마저 약분하면은 4, 2, 8에다가 4, 4, 16이죠. 그래서 2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아유, 걔한테 얼마 곱하래? 72를 곱하래. 정답이 3이 나오겠죠? 2번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니까 그렇게 막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42번이 아까 내가 말한 거야. 둔각이 될 확률. 당연히 뭐겠어? 정사각형 넓이분의 반원의 넓이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
4죠? 그리고 반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겠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쓸게. 4분의 2분의 파이. 그럼 다른 말로 8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답이 8분의 파이입니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기하적 확률은 그냥 넓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7번으로 가자. 47번. 자, 47번을 보시면은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 봐봐. 자, 0보다 크거나 같대. P의 A 교 B가.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들아 잘 봐봐. 칠판 좀 봐봐요. 그냥 얘도 어떤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저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건은 충분히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 거야. 그냥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오던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다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참이고요. 니은으로 가자. PA랑 P의 A 여사건의 합이래. 그게 표본 공간 S의 확률이냐,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불러요? 1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봐봐. S라는 표본 공간이 있어. 그 중에 A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A와 그 외의 것들, A의 여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겠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참인 거야. 자, 디귿. PS가 1이겠지, 이거는 다른 말로. 그거보다 크거나 같대. 누가? PA랑 PB의 곱이. 야, 이게 말이 되겠니? 충분히 막 0일 수도 있잖아, 얘네가. 뭔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디귿은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 3번이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몇 번 풀 거냐면 53번으로 가보자. 어차피 숙제로 풀어오면 질문은 다 받을 거니까 상도 어차피 숙제로 내면은 다 같이 할 거니까요. 일단 53번을 해볼게.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P의 A 합 B래요. 그 확률이 9분의 7이다. 그 다음에 P의 A 교 B의 여사건이래. 자, 그것이 P의 뭐 순서 바꿀까? B 교 A의 여로 바꿔도 괜찮죠? 맞아?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걔네가 얼마라고 하냐면 3분의 1이래. 자, 이랬을 때 A 교 B를 구해라. 얘들아, 그냥 딴 거 볼 거 없고, 만약에 이 문제가 막 A 나오고 B 나오고 합 나왔어. 그러면은 교집합에 대한 거, 곱사건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덧셈 정리로 풀면 되는데, 얘는요, 요거 우리 뭐로 알고 있죠? 빼기로 알고 있지. 차집합. 맞아? 여기도 똑같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표시, 표본 공간 표시 해주시고, A랑 B의 관계를 모를 때는 기본 관계가 무조건 이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A에서 B를 뺀 거잖아요? 그게 3분의 1이래? 그럼 여기가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이 소리야. 그리고 합집합에 대한 게, 합사건에 대한 게 9분의 7이면 얘는 9분의 3, 얘도 9분의 3. 그럼 이 가운데가 얼마여야 돼? 9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집합이랑 아예 똑같아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해달라고 한 거는 곱사건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답이 9분의 1이겠지. 알겠음?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이랑 똑같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뭐 해볼까? 58번 해볼까? 풀어보세요. 58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막 풀지 말고요. 항상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사건 A라고 잡아. 얘를 사건 B라고 잡는 거야. 그럼 지금 얘네를 이거나로 연결했으니까 A랑 B를 뭐로 연결해야 돼? 합사건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결국은 이거야. P의 A 합 B를 찾아라. 근데 우리 이거를 항상 이렇게 구하잖아요. PA랑 PB를 더하고 거기서 곱사건을 빼는 거. 이렇게 배웠으니까 요거대로 가면 돼. 그럼 PA가 뭐냐?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예요? 얘네마다 다 3가지씩 가능하니까 3의 5제곱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그냥 분모를 한 번에 잡아놓을게. 3의 5제곱. PA에 해당하는 거. 그냥 0이 B로 가는 거. 라고 하면은 나머지들만 선택권이 주어진 거니까 그냥 다 3의 4제곱이 되겠지. 3의 4제곱.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지정됐으니까 3의 4제곱. 거기서 뭘 빼야 돼? 둘 다 되는 거. 둘 다 된다는 거는 얘는 B로 가고 E는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가는 경우. 그럼 이렇게 세 녀석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3으로 약분을 하자. 그럼 3의 세제곱으로 약분을 하자. 그럼 분모에는 3이 2개가 남을 거고 얘는 3 하나 남고 여기는 1이 남겠죠. 그래서 9분의 5가 나오겠네. 알겠죠? 그러면 몇 가지야? 몇 번이야 답이? 지금 몇 번 푼 거니? 58번. 확률이 9분의 5겠지. 알겠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도 해봐요. 63번. 했어요? 자, 봅시다. 장미가 튤립보다 많이 뽑혀야 돼. 여기서 내가 8개 뽑을 거거든. 그럼 일단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1개의 서로 다른 꽃 중에서 8개를 뽑는 거니까 11, 18이겠지. 그 중에서 뭐라고? 장미가 더 많아야 된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그냥 앞에 쓰는 걸 장미라고 할게요. 장미가 5송이 나오면 튤립은 3송이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두 번째 어떤 케이스도 있니? 6개면은 2개, 세 번째는 7개면은 1개. 근데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개수가 부족하니까. 맞아?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되고요. 얘였으면 그냥 6개 중에 5개를 뽑으시고, 튤립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지. 그래서 6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야? 6개 중에 6개 다 뽑히니까 그냥 한 가지일 거고요. 5개 중에 2개만 뽑아주면 돼서 10가지가 나오겠다. 2개 더하면 분자에 70을 써주시면 되고, 얘는 11 그리고 10 일단 또 얼마야? 9 나누기 3 2.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면 3, 약분하면 5겠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165인가요? 그래서 5로 한 번만 약분합시다. 5로 약분하면 여기 누가 남니? 33 남고 5로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14가 남니? 이렇게 되겠다. 뭐 더 이상 약분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그냥 33분의 14가 답이 된 거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별로 재밌는 게 없네요. 67번 풀어보세요. 67번. 일단 진도는 그냥 빨리빨리 나가서 진도 마무리 되면은 또 반복해서 풀 거예요. 알겠죠? 자, 뭐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 3명, 어른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어른이 와라.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어른이 오라는 거는 여기에 어른, 여기에 아이, 그러니까 어린이, 여기에 어린이, 여기에 어른, 그리고 어른, 이것까지 다 세라는 거죠.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에서 빼는 게 좋겠지. 양 끝에 어린이만 오는 경우를. 그래서 그냥 확률로서는 1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냥 줄 서는 거니까. 그 중에 양 끝에 어린이가 와야 돼. 그럼 3명의 어린이 중에 2명을 골라서 양 끝에 세워주시고 2팩까지 해야죠. 2팩까지 해서 양 끝에 세워주시고 가운데 3명은 그냥 줄 서는 거니까 3팩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어? 그래서 얘네 약분하면은 여기에 5랑 4가 남을 거고 얘가 3이 6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약분이 되겠다. 여긴 그냥 3이죠. 그래서 분모가 10분의 3이니까 1에서 빼면 10분의 얼마 나와? 7이 나오겠지. 알겠어? 이것도 그냥 주관식이라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해볼까? 일단 71번 해봐요. 71번.
쌤, 쟤네 지금 시험 보는 중이라서 쟤네는 안 해도 해주세요. 자, 봅시다. 사과, 배, 메론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각각 3개, 4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저 중에서 3개를 택했을 때 과일이 2종류 이상 나오래. 아까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그 많은 개수를 인정하라 그랬잖아. 지금 저 과일들끼리 똑같은 거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문제 풀 때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과일이 2종류 이상 포함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2종류인 것도 있고 3종류인 것도 있겠죠. 맞아요? 뭐 나와봤자 이걸로 끝이잖아. 3개를 뽑을 거니까. 그거를 다 셀래? 아니면은 반대를 셀래? 이거야. 반대 낫겠죠. 몇 종류로만 뽑히는 거? 한 종류. 그러면은 사과로만 뽑는 거는 이 3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 배로만 뽑는 거는 4개 중에 3개 뽑는 거. 이럴 수도 있다고. 아니, 똑같은 배인데 이렇게 3개를 뽑나 저렇게 뽑나 이게 구분이 가냐 이거야. 근데 그거를 구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많으면 그만큼 확률도 높을 테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멜론으로 뽑히면 3C3이겠지. 자, 그래서 분모가 10, 9, 8, 3, 2고요. 약분을 해주면은 여기가 3가지, 여기가 4가지 해서 120이 나올 거고, 분자는 하나 4니까 얼마야? 6이 들어가겠지.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20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찾는 거에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19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73번도 한번 해봐요. 73번. 자, 이 문제가 아까 그거 아니니?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0과 서로서라는 거는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럼 2랑도 공배수가 있으면 안 되고 5랑도 공배수가 있으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니까 약수에 2랑 5가 없어야 돼. 그죠? 그럼 이렇게 쓰자 이거야. 결국 이 서로서라는 말이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이 소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2의 배수인 사건을 세는 게 우린 더 편하잖아. 걔를 사건 A라고 잡고 5의 배수인 사건을 사는 게 편하니까 얘를 B 사건이라고 잡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는 거는 뭐냐면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 걸 찾는 거죠. 알겠어? 근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A 합 B의 여사건으로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찾을 겁니다. 그럼 2의 배수 몇 개 나와?
25개. 뭐 간단하죠? 그 다음 5의 배수 몇 개 나와요? 10개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공배수가 10의 배수니까 몇 개 나와? 5개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는 그냥 5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0시 1. 그러니까 50까지가 될 거고 이거를 1에서 빼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50분의 35에서 5 빼면 30 나오겠네. 그럼 5분의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막 일일이 세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소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은 낫다. 자, 일단 한 번은 다 돌았고 뭐 진도를 더 나가기보다는 앞에서 어려운 것들 몇 개 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31페이지로 와서 15번도 한번 풀어봐봐. 15번. 자, 해봅시다. 일단은 느낌이 바로 오는 거는 크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지. 당연히 저 세 번째 올 수 있는 게 뭐 크기 순으로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였다고 해봐요. A, B, C, D, E까지였다고 해봐. 그러면은 A가 제일 작다고 치고 E가 제일 크다고 하면은 A랑 B가 저 가운데 올 수 있니? 세 번째 못 오죠. 그래서 C가 가운데 올 때, D가 가운데 올 때, E가 가운데 올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면 돼. 알겠어요? 그렇게 풀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크기가 서로 다른 5개니까 그 5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냐면 3개를 골라요. 야, 그냥 그 3개를 고르면 당연히 걔네끼리 크기는 다르겠지. 이해돼요?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놈을 어디다 세워버리면 돼요? 요 가운데다 세워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둘은 어떻게 세우면 돼? 요 양옆에다가 2팩토리얼로 줄을 서겠죠. 이해돼?
왜냐면 세 개를 뽑으면 무조건 한 녀석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 셋 중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뽑은 세 놈을 요 가운데 세 자리에다가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팩까지 해준 게 일단 가운데 요 세 자리를 배열을 해준 거고, 남은 두 개는 그냥 여기 뭐 하면 돼? 2팩토리얼로 줄 서면 된다. 그리고 분모는 5팩 전체 경우수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20분에 얼마 나와? 40 나오죠. 약분해주면은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맞춰도 잘한 거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잘한 거고, 많이 알고 있어야 당연히 시험 볼 때 풀 수 있겠죠?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다. 무조건 짧은 풀이가 좋은 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짧은 풀이를 추구하면 또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케이스 분류하는 게 일단 눈에 보였어? 그럼 그대로 푸시고요. 다른 방법이 또 있냐? 라고 했을 때 있으면은 그거 공부하면 되고.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할까? 19번도 해볼까? 1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그림같이 6개의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원탁에 A, B, C를 포함해서 5명이 앉을 거래. 의자는 6개인데, 자리는 6개인데 사람이 5밖에 없대요. 이렇게 개수가 안 맞을 때 내가 어떻게 하랬죠? 기억나요? 의자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의자가 사람이랑 구별이 가한가? 구별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자도 그냥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끼리 구별이 가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6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오류는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A랑 B는 이유타라고 하니까 A를 기준으로 양 옆에 B가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B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B가 A의 오른쪽에 올지 왼쪽에 올지 자리를 하나 고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왔다 쳐봐요. 그럼 이 자리는 이제 누가 못 오는 거니? C가 못 오겠지. 그래서 그 C를 제외하고 여기다 앉혀주는 거야. 그러면 C를 제외했으니까 몇 개가 남아 지금? 의자까지 해가지고 3녀석이 남겠죠. 맞아요? A, B 그리고 C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3개가 남을 거야. 그럼 그 3개 중에서 한 녀석을 데려다가 옆에다 앉혀주는 거야. 누가 온지는 모르겠지. 그냥 앉혀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한 덩어리 취급을 해서
원순열 적용을 할 거다. 그럼 얘네가 저기 앉으면은 그 앉는 거는 절대로 경우의 수로 셈하지 말고 그 외에 지금 3명이 남는데 C를 포함해서 3명이 남는데 그 C가 지금은 자유롭죠. A를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몇 팩이야? 3팩만 해주면 되겠다. 뭐 덩어리 안에서 줄 서는 건 이미 다 고려를 한 거죠. 자리를 골랐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할 거 없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야? 6. 여기도 6. 36이지.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되겠죠. 빈 의자까지 해서 그냥 5팩토리얼. 알겠어? 그래서 120분의 얼마예요? 36이 되겠네. 그러면 4로 먼저 약분하면 9고요. 여기 분모 얼마야? 30이니? 3으로 약분하면 얼마야?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해돼?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0번도 한번 해봐요. 30번. 자, 이건 일단 문자가 10개인데 그 10개에서 지금 i가 r보다 앞에 와라. 지금 i가 2개고 r이 하나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순서가 정해진 거지. 이럴 땐 우리가 가포순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포순대로 해주면은 뭐야 이거? 10개 중에서 지금 뭐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2팩토리얼 들어가면 되고 분자는 3팩으로 해준 다음에 왜냐면 i 2개랑 r까지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i, r 이 순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저걸로 끝이야. 답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 입장으로 센 거잖아? 맞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똑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그냥 10팩토리얼로 가야 돼. 왜? 얘네들을 다른 i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분자는 10팩토리얼로 가는 건데 지금 i, r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10팩토리얼 나누기 3팩을 간 다음에 요 안에서 이 세 놈에 대해서 지금 뭐 걔네 공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공란 3개의 순서는 뭐 i1, i2가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곱해줘요. 곱해주는 게 아니라 자리 바꿀 수 있잖아. r은 맨 뒤에 있는 게 정해진 거고 어쨌든 2가지가 존재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냐면 2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10팩, 10팩은 사라지고 3팩분의 2만 남으니까 6분의 2라서 똑같이 3분의 1이 나오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더 맞는 풀입니다. 정답이 2번이다. 야, 그 다음에 35번도 해보자. 35번.
자, 봐봐. 이런 류의 문제가 얘들아 크게 이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등변도 많이 나오고요. 직각삼각형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똑같이 점이 6개 있다 쳤을 때 직각삼각형을 센다고 쳐보자. 원 위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뭘 포함해야 돼? 그 직각삼각형의 변 중 하나가 지름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반원 설명할 때랑 같은 이유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름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름을 얘로 갖는다고 쳐봐. 맞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점을 누구로 뽑아야 돼?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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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4개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름 하나당 4가지씩 나와요. 그럼 지름을 얘로 옮겨봐. 그래도 몇 개야? 4개지. 자, 그럼 방금 했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요 지름과 요 지름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지름이 2개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아. 그럼 지름이 또 나오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이게 전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세, 주로. 알겠지? 그럼 이등변은 어떻게 세냐면, 지금 문제랑은 다르게 만약에 점이 8개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직각 세는 거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세면 돼. 그럼 만약에 이등변이라고 하면, 이등변의 성질은 뭐냐면 일단 비슷해. 지름으로 기준 잡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지름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등변을 세는 거예요. 몇 개 나와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이지. 맞아? 모두 있니? 뒤집는 것도 있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있겠죠.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걸 또 셀 때 이제 이 지름 기준 대칭 축을요 이렇게 이동시키겠지. 그럼 얘로 이동이 됐다 치면 방금 한 거랑 얘로 센 거랑 겹치는 게 있겠니 없겠니? 있을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왜냐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양쪽 변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방금 첫 번째 센 거랑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마음 편히 세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지금 문제. 왜 그럴까? 얘는 뭐가 나와? 이등변 중에 뭐가 있어? 정삼이 있어. 정삼각형. 뭔 말인지 알겠지? 정삼각형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니? 겹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분을 한 게 만약에 6의 배수만큼, 아니 3의 배수죠? 3의 배수만큼 등분을 했다면 그러면 겹치는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요 지름에 대해서 센다 치면은 일단 나올 수 있는 이등변은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둘에다가 반대 모양으로도 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름당 몇 개씩 나와요? 지름 하나당 곱하기 얼마야? 4개씩 나온다. 그럼 지름이 지금 총 3개니까 3 곱하기 4겠지. 근데 그 중에 지금 삼각형이 몇 개 있니? 미안해. 정삼각형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있죠. 맞아요? 더 많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쟤네들은 지금 각 이거 뭐라 해야 돼 이거? 대칭축이라 할까? 대칭축을 셀 때마다 세진 거 이해돼? 맞아요? 몇 번씩 세졌어요 다? 3번 세졌잖아. 왜냐면 지금 대칭축이 몇 개 가능해? 3개 가능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원래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다 3번씩 세졌으니까 몇 번씩은 빼줘야 돼? 2번씩은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삼이 2개인데 걔네 다 3번씩 세져 있는 상태니까 2번씩은 빼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2개에서 4개 빼면 몇 개 나와요? 뭔데 이거? 8개인가? 이렇게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6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그 중에 8개. 그래서 20분의 8이다. 그래서 4로 약분하면은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처럼 간단한 거는 그냥 직접 세나 이렇게 하나 속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제 12등분 했다 쳐봐. 12등분이 돼버리면 할 게 너무 많아지지. 맞아? 그럴 때 이제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니까 알아두셔라. 이거는 나오면 아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안 나온다면 그냥 뭐 넘어가면 되는데 뭐 모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남은 거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프린트도 하나 줬는데 다 풀면 숙제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내가 적당히 해서 카톡으로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알려줄게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